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냈나요? 지금 바깥에서는 어둠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볼일을 좀 보고 3주차 중에 지금 저녁이라도 1시간을 올려야 되길래 다시 학교를 찾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4주차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보시면은 뭡니까? 여기 이 주방을 보면은 개별 독립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앞에 지나가는 사람이 뭡니까? 아, 오토바이를 사고 배달하는 오토맨이구나. 손에 뭘 들었죠, 그죠? 아, 음식을 포장해서 가는구나. 음식은 뭘까요? 저도 모르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조리사가 독립돼서 있고 배달맨이 뭔가를 가지고 간다. 조금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이것이 공유 주방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전번 시간에 이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 독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비대면 언택트를 우리는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앞으로는 접촉보다도 어떻게 접촉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외식업의 판도가 크게 달라지겠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옛날처럼 홀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포장을 하거나 다음에 앱을 해서 배달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외식업에 끼치는 전반적인 트렌드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처럼 배달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언택트, 비대면이 어떻게 외식으로 지금 연결되겠느냐, 우리는 한번 그것을 면밀히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도시락 사업이 있고 공유 주방이 있는데, 도시락은 편의점이나 기타 우리가 대면하지 않고 혼자서 먹는 혼밥의 대세를 이룰 것이다. 그 다음에 공유 주방은 말 그대로 주방을 같이 나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빈 칸이죠, 그죠? 요거는 뭐고 하면은 CU에서 새로운 제품 도시락이 개발됐답니다. 물론 도시락을 가지고 여러분이 수업을 하거나 어떤 것이 아니지만은 앞으로 편의점에서 도시락이 혹은 도시락의 메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약 한 2, 3분 걸쳐서 되니까 한번 여러분 보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합니다. 최근에 CU에서 He's Back, 백종원 그가 돌아온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백종원 인기 레시피를 재구성한 도시락, 우삼겹 도시락 2탄을 출시했습니다. 이 도시락은 보자마자 정말 먹고 싶었고 믿음이 갔던 게 우삼겹 하면 백종원 대표를 빼놓을 수가 없죠. 우삼겹을 최초로 개발한 본가 우삼겹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니아층이 탄탄한 우삼겹에 백 선생님의 손길이 닿는다면 어떤 맛일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진율랭 가이드 케이스 보겠습니다. 동그랗고 손잡이가 달린 모양이네요. 귀여운 느낌입니다. 365g에 728칼로리고요. 가격은 4,300원. 3년 전에 나왔던 우삼겹 도시락과 비슷한 구성인데 가격이 더 오르지 않은 건 칭찬할 만합니다. 숟가락과 젓가락도 아예 개별 포장으로 묶어 나옵니다. 센스 있네요. 더 자세하게 볼게요. 한눈에 메인 반찬이 딱 들어옵니다. 소스가 뿌려진 우삼겹, 그리고 밑에 깔린 신동진 햅쌀밥이 보이고요. 반찬으론 스크램블 에그, 튀김 만두, 소세지 야채볶음, 볶음김치, 어묵조림으로 총 6찬이네요. 가정용 전자레인지에 2분 30초 돌려왔습니다. 우삼겹이 큼직큼직하게 올라가 있는 게 시선을 강탈합니다. 밥부터 먹어볼게요. 전라도에 신동진 햅쌀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쌀알이 크고 좀 단단해 보입니다. 신동진 햅쌀은 씹는 맛이 좋아 볶음밥이나 덮밥, 리조또 등에 많이 사용되는 인기 품종 중 하나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찰기가 많지 않은 쌀인데요. 딱 제가 좋아하는 고슬고슬한 밥입니다. 밥 위에도 소스가 뿌려져 있네요. 우삼겹도 오버쿡 되지 않고 잘 익은 듯 합니다. 깨도 뿌려져 있고요. 먹어보겠습니다. 제 취향을 완전히 저격하는 맛이네요. 간이 세지는 않고요. 달짝지근한 맛입니다. 우삼겹에도 비린맛은 전혀 없고 잘 익었습니다. 방금 막 구운 우삼겹과 비교할 순 없지만 도시락임에도 불구하고 본가에서 먹었던 우삼겹 맛이 생각날 정도로 괜찮았습니다. 스크램블 에그, 씨를 손질한 홍고추를 같이 볶았습니다. 매운맛을 의도하기보단 느끼함을 딱 잡아주기 위한 매콤한 느낌입니다. 아주 포슬포슬하고 매트해요.
만두튀김입니다. 정말 작죠? 생각보다 괜찮은 고기 만두의 맛입니다. 튀김보단 구운 정도의 만두라고 할 수 있겠네요. 쏘야입니다. 피망, 양파 등을 넣고 볶아 느끼하지 않고 적당히 매콤합니다. 양념은 흔히 하는 케찹과 칠리 느낌의 양념 맛인데 맵단짠하네요. 어묵조림입니다. 꽤 큼직한 원통 어묵이 졸여져 있는데요. 단순한 납작 어묵이 아닌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흔한 간장조림보단 좀 더 꾸덕한 소스네요. 생각보다 굉장히 쫄깃합니다. 부산 어묵을 썼는지 어육의 맛도 제법 살아있고 고소하면서 짭짤합니다. 오늘은 우삼겹의 대가인 백종원과 CU가 콜라보한 우삼겹 도시락을 먹어봤는데요. 도시락 한 판의 밸런스를 잘 잡기 위한 노력들이 돋보이는 도시락이었습니다. 우삼겹이 조금 적게 들어간 건 아쉬웠지만 우삼겹 자체의 퀄리티나 소스 맛은 충분히 재구매 의사가 있는 도시락이었습니다. 또 맛있는 리뷰로 찾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CU에서 출시한 우삼겹 도시락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리뷰를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이 없이 살지를 못합니다. 그죠? 그리고 국이 있어야 됩니다. 밥하고 국. 그 중에서도 밥을 먹으면은 우리는 항상 어떻게 채소만 먹을 수가 있죠. 여기서는 우삼겹을 썼네요.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덮밥이 많은 메뉴 중에 도시락 메뉴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밥 따로 반찬 따로 먹죠. 근데 중요한 메인 아이템, 메인 디시, 비프나 치킨이나 다음에 포기나 다음에 생선을 얹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삼겹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 삼아 자 뒤로 가버렸네요. 자, 명란 우삼겹이 뭐냐? 명란 우삼겹. 삼겹살에다가 어떻게? 명란을 넣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삼겹살에서 명란을 넣었다. 그러면은 명란 우삼겹이 되어버렸다. 자, 레이저 포인트를 쓸게요. 그래서 지금 하는 여러분의 메뉴는 우삼겹에다가 명란을 넣으면 어떻게? 명란 우삼겹이고 여기다가 베지터블을 깔았다. 메뉴가 지금 개발되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CU에 합격을 했다. 조리사로서 혹은 영양사로서 그러면은 메뉴 개발 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삼겹살을 가지고 무슨 요리를 만든다. 다음에 우삼겹을 가지고 만든다 해서 수시적으로 이렇게 메뉴를 개발하면서 테스트하고 단맛, 짠맛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리하는 한계를 넘어서 여러분은 어떻게 메뉴 개발과 창작을 하는 능력이 되겠다. 오른쪽에 보면은 우삼겹에다가 뭡니까? 스파게티를 섞었을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혹자는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압니다. 이게 메뉴일 수가 있나요? 우리가 배우는 깊숙한 메뉴보다도 흔히 알고 있는 이런 메뉴를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떻게 또 오니언이 좀 많이 들어갔죠. 그러면 이 자체에서 이 메뉴가 하나의 주력 아이템으로 되면서 어떻게 딜리버리, 테이크아웃 그렇게 앱을 통해서 배달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우삼겹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것이 지금 중요하게 도시락 메뉴의 중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 되거든요. 또 다른 메뉴를 보겠습니다. 우삼겹에다가 뭡니까? 계란을 하나 수란을 만들었네요. 다음 이 소스는 사우전드 아일랜드 계통인 것 같아 보입니다. 어디에 먹는다? 우삼겹을 찍어 먹는다. 는 이야기 됐습니다. 그럼 이름하여 어떻게? 우삼겹 수란 덮밥 메뉴가 되겠다. 네 번째 보면은 자 우삼겹 중에서도 어떻게 이것 다르고 이것 색깔이 다르죠. 약간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덮밥 형태로 해서 처음에는 수란이 들어갔고 뒤쪽으로 한번 볼까요? 자 우삼겹에다가 명란이 들어갔고 우삼겹에 계란이 들어갔고 그 다음 보면은 우삼겹에 또 계란 중에 수란이 들어갔고 이거는 그냥 평범한 우삼겹에서 이런 메뉴가 수평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출시될 수 있다. 이것도 배달 아이템이 하나가 되겠다.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우삼겹, 읍삼겹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럼 우삼겹이 뭐냐? 우는 소입니다. 삼겹은 한 겹, 두 겹, 세 겹 해서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삼겹이 그러죠. 그러면은 우삼겹은 옆에 그림을 보시다시피 소가 지금 단면이 있죠. 차돌박이 그리고 양지, 이쪽이 양지죠. 그래서 배 아래쪽에서 이 고기를 얇게 썰어진 부위를 오른쪽 같이 우리는 우삼겹이라 그럽니다. 왜 그러냐? 삼겹살과 비슷하게 생겨서 우삼겹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원칙적인 말은 아니고 차돌박이하고 다음에 차돌박이 밑에 있는 그런 양지의 배 아래 살을 우리는 그렇게 부른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갈비뼈 밑에 양지 중에서도 기름기가 많은 부분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우삼겹이라 그런다. 그래서 우삼겹 구이도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여러분 드셔보시면은 조금 많이 질깁니다. 그리고 지방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왜 그러면 이게 주력 메뉴 아이템이 되느냐? 소고기잖아요. 돼지고기도 아니고 닭고기도 아니고 가격이 저렴합니다. 왜냐하면 구이용으로 적합하지도 않고 다음에 불고기용으로도 적합하지 않고 맛이 차돌박이와 비슷하다. 차돌박이와 앞에 고기도 비슷하다. 그리고 불판에서 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빨리 열리게 된다. 그래서 이 우삼겹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삼겹을 가지고 여러분이 아는 메뉴를 개발해서 도시락 메뉴를 개발하라. 이렇게 주문이 떨어질 수도 있고 우삼겹을 이용해서 어떻게 양식, 이태리요리를 새로 만들어라. 뭐 여러 형태로 될 수 있습니다. 볶거나 치즈거나 굽거나. 그래서 우리는 우삼겹을 가지고 백종원 씨가 그렇게 도시락을 만들었듯이 여러분들도 전혀 무리 없이 그렇게 만들 수 있다. 그런 메뉴 개발 능력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덮밥에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것뿐이냐? 오징어를 가지고 어떻게 위에 고추장으로 볶아서 다음에 고춧가루를 빻아서 밥 위에 하면은 오징어 덮밥이 돼버린다. 그 다음에 불고기를 쓰면 어떻게 뭐가 돼버립니까? 또 불고기가 돼버린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덮밥의 메뉴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덮밥이라는 것을 우리는 밥 위에 얹는 것을 덮밥이라 그러는데 잠깐 우리가 한번 나들이를 할게요. 자, 뭐라 그랬죠? 일본식 덮밥이라고 또 있습니다. 자, 위에 제일 위쪽에 보세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돈부리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돈부리. 돈부리. 자,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고, 다음에 익숙한 사람도 있고, 돈부리는 음식을 담는 그릇의 이름입니다. 메뉴가 아니고, 그래서 밥그릇보다도 조금 더 큰 그릇을 일본에서는 돈부리라 그런다. 그런데 이 덮밥을 어디에 넣어서 먹느냐? 돈부리에 넣어서 먹기 때문에 그릇 이름이 뭐가 돼버렸다? 메뉴가 돼버렸다. 즉, 덮밥을 우리가 먹는 밥그릇보다 조금 더 큰 그릇에 밥을 넣고 위에 찬이 되는 여러 가지를 올려서 석삭석삭 비벼 먹는 것이 돈부리다. 그럼 오른쪽에 보면은 뭡니까? 보면은 제일 밑에 밥이 있죠? 위에 소고기를 가지고 불고기인지 뭔지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깨와 뿌려지고 차가 뿌려지고 그 다음에 생강절임 있고 일본식 미소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덮밥 위에 뭐가 올려졌냐에 따라 가지고 이름이 바뀐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규동이라고 또 했습니다. 규동. 그럼 돈부리는 뭐라 그랬죠? 덮밥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규동이 여기 왜 나오느냐? 한번 보면은 규라는 말은 소, 엄매의 일본식 발음입니다. 일본식 발음. 소를 뜻합니다. 그죠? 돈 혹은 동은 뭡니까? 돈부리의 첫째 글자. 그래서 소고기로 만든 덮밥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규동이라 그런다. 그럼 뭐 규돈부리라고 그러면 되지 않느냐? 좀 길죠? 그래서 우리는 규동이라 부른다. 그래서 이것을 일본식 발음을 알고 난 다음에 우리가 우리나라 덮밥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한 대로 백종원 씨는 우삼겹을 썼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본식 덮밥을 공부하는 이유는 일식의 어떤 그런 스타일을 도시락이라든지 아니면 한식 메뉴에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배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잠깐 비디오도 보고, 다음에 돈부리도 보고, 다음에 도시락 메뉴가 앞으로 어떻게 개발될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봤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한번 읽어보시죠. 공유 주방. 공유 주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유라는 뜻은 뭡니까? 너하고 내하고 같이 나눈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럼 주방을 나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있는 주방을 칼로 반으로 자르는 겁니까? 뭐 쉽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만 공유 주방은 함께 쓰는 주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이 주방은 뭡니까? 함께 쓰는 주방이라기보다도 어떻게 이렇게 요리사들이 있고 아마 일식인 것 같아 보이네요. 손님이 앉아서 이렇게 하는 전통적인 스타일의 주방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유 주방의 세계로 들어가서 한번 여러분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자, 또 보면은, 자, 볼까요?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또 음식을 만드는 주방은 하나인데 사장님은 140명입니다. 이게 바로 공유 주방으로 불리는 공유 경제인데요. 이 주방을 공유하니까 초기 비용이 크게 절약될 텐데 지난 5월 합법적으로 공유 주방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젊은 창업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김정민 기자입니다. 각종 야채를 썰어 담아 샐러드 도시락을 만듭니다. 바로 뒤쪽에선 튀김기를 이용한 메뉴 개발이 한창입니다. 각기 다른 음식을 만들어 파는 창업자들이 주방 하나를 함께 씁니다. 이 주방 하나를 공유하는 사업자는 무려 140개가 넘습니다. 창업자들은 이렇게 주방과 식기, 식자재 창고 등을 공유해 초기 투자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기존엔 식품위생법상 주방 하나에 한 개의 사업자 등록만 가능했지만 공유 주방이 규제 샌드박스에 포함되며 한 지붕 다가족이 가능해졌습니다. 크게는 1,000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을 나눠 영업하는 공유 주방 식당도 생겼습니다. 낮에는 고속도로 휴게소가 운영하는 분식점이지만 밤에는 청년 창업자가 운영하는 카페로 바뀝니다. 본인 공간과 설비가 없더라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젊은 셰프들의 초기 창업 문턱이 크게 낮아지면서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식음료 서비스가 속속 등장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여러분 공유주방 주식 보셨나요? 급하게 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주방은 공유 주방이라고 보여집니다. 보면 어떻게 5명의 조리사가 일하죠. 자, 무엇인가 따듬고 있고 아직 손님이 전에 이야기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일 밑에 그림을 보면은 이 그림을 보면 어떻게 모 호텔의 직원 식당이라 보여집니다. 요거는 단독 주방이거든요. 그러면은 공유 주방은 무엇인가? 글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별 주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18분 35초 흘렀습니다. 약 한 7분만 여러분 조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개의 주방에 예를 들어서 한식이다. 한식 메뉴가 수십 가지 나오죠. 그러면은 한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 개의 주방을 가지고 한 개의 홀을 가지고 한식만 주구장창 만들기 시작합니다. 한식 메뉴 중에 불갈비도 있고 불고기도 있고 신선로도 있고 냉면도 있고 여러 가지 메뉴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것을 한식만 한다면은 한식 조리사만 있고 한식 용도로만 쓰여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기에 한식을 조금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홀은 갖고 주방에서 일식까지도 여기 만들 수 있으면 어떻게 일식 메뉴에 초밥도 들어갈 수도 있고 우동도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일식 라면도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메뉴가 복합적으로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 개의 주방에 필요한 모든 메뉴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 공유 주방이다. 그러면은 교수님 이거 하면 됩니까? 한식하고 디저트하고 결합이 됩니까? 요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한식에 필요한 기물과
디저트에 필요한 기물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제과나 제빵이나 디저트는 한 묶음을 해서 하나는 빵 중심으로, 하나는 디저트 중심으로, 하나는 특화된 뭐 티라미슈라든지 케이크 전문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성격과 요리하는 방식이 비슷한 것을 두 개나 세 개나 묶어서 어떻게 한 개의 주방으로 쓰면서 이것을 빌려준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개별 주방의 컨셉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보이는 사진은 어떤 음식이 나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과연 뭐가 나올까 한번 우리가 고민하면서 다음을 한번 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방 장비를 거론하는 이유는 이 하나같이 해서 이것이 전부 다가 비싼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오븐이 있죠, 그죠? 오븐은 어디 있습니까? 한식에서 오븐이 쓸 경우는 좀 적죠. 그러나 양식에서는 오븐이 많이 쓰인다. 그러면은 양식에도 쓰이고 이태리에도 쓰이죠. 고기 굽는 데도 쓰이죠. 그러면은 비슷한 메뉴가 나갈 때는 오븐이 사는데 내 따로, 너 따로, 또 어느 누구 따로 하면은 오븐 세 대가 필요합니다. 근데 세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개의 오븐만 쓰면 된다. 그럼 직접 사느냐? 아닙니다. 주방을 빌려주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직접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후라이기입니다. 2구짜리 후라이기인데 주로 치킨이라든지 프렌치 후라이, 포테이토를 많이 튀기는 공간에 사용하겠죠. 그러면은 요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양식도 하고 다음에 맥주집에서 산다면은 딥팬 프라이를 같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하면은 불판 3개짜리 여기에 가스레인지가 있네요. 물론 6개 있으면 6개 쓰지만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너도 쓰고 나도 쓴다. 그럼 불판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시간대를 달리해서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모든 기물들을 어떻게 따로 하면은 3배의 주방이 필요하지만은 같이 쓰면은 한 개로 해서 그걸 하면 된다. 그래서 그 역시 그러면은 내가 필요할 때 상대방이 쓰면 어떻게 됩니까? 다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많은 것들을 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전부 나눠서 필요한 때마다 쓰면 된다. 그리고 냉장고가 만약 모자란다면은 1번, 2번, 3번 냉장고 중에 1번 냉장고는 어느 누구가 2번 냉장고는 누구 해서 나눠 쓰면 된다. 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방 장비를 공유한다. 자, 두 번째 보면은 주방 소도구가 있습니다. 그죠? 자, 왼쪽, 오른쪽 여러분 보이죠? 자, 마늘 까는 기계, 국수 건지는 채, 스패츌라, 집게, 다음에 뭐 팬, 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거 다 사야 되죠. 물론 그렇게 가격은 높지 않지만은. 자, 오른쪽으로 보면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넘어갑니다. 자, 보면은 치즈 가는 기계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후추를 빻는 기계가 있고, 그 다음에 레몬의 즙을 짜는 기계가 있고, 등등 해서 이것들이 다 쓰인다. 그러면 이것이 하루에 한 번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고, 많이 쓸 때도 있고, 많은 것을 사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같이 이용한다. 그 외에 많습니다. 하다 못해 뭐가 있습니까? 포트도 있고, 웍도 있고, 전자레인지도 있고, 마이크로웨이브 오븐도 있고, 토스트 굽는 것도 있고. 토스트 굽는 기계가 한식에는 필요 없죠? 그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구석에 놔두면 어떻게 양식에서 혹은 이태리에서 쓸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거 이외에 후라이팬도 대중수에서 많이 쓰입니다. 후라이팬은 소모품이죠. 그러면은 후라이팬도 어떻게 대여를 해주거나 빌려주거나 요리를 따로 할 때 그걸 할 수 있다. 물론 여러 사람이 같이 쓰니까 수명이 좀 다르겠죠. 그 외에 이렇게 대형 포트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탕이라든지 다음에 육수를 끓인 데는 오른쪽에 있는 포트가 절대적이죠. 그래서 이 많은 기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살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공유 주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필요한 만큼만 사서 필요한 곳에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 저 사람 그걸 하면은 소유의식도 없고 다음에 분실도 되고 하잖아요. 뭐든지 룰이 있죠, 그죠? 룰대로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 하면은 칼의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식에 필요한 칼,
중식에 필요한 칼, 한식에 필요한 칼, 뭐 이렇게 세분화돼서 하기보다도 이거는 조금 보면은 구분대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사시미를 하는데 어떻게 양식칼을 한다, 이거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또 많은 칼이 또 필요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조금 이따가 공유주방 저걸 하겠지만은, 자, 설비를 갖춘 주방을 만들고, 자, 펜을 쓰겠습니다. 자, 펜을 알고 설비를 가는 주방을 만든다. 그 다음에 공동을 요리한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직접 할 수는 없지만은 설비, 장비 및 기구를 임대하는 사업이 공유주방 사업이다. 주로 뭡니까? 테이크아웃이나 앱을 위한 배달에 적용된다. 그럼 테이크아웃 말고 배달 안 하고 그냥 하면 어때요? 그때는 앞에 홀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홀은 기본적으로 필요가 없는데 단 1개, 2개 혹은 3개 정도 먹고 갈 수 있는 것들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용어로 다크치킨, 어두운 주방 혹은 유령 주방, 고스트 키친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자, 무슨 뜻이라 하죠? 주방은 있기는 있대, 홀은 없다. 홀 없는 주방이 있느냐? 생겼습니다. 그죠? 그 외에 공동으로 식자재를 구매하고 판매를, 다음에 요규라든지 배달의 민족 같이 하고, 어떻게 하면 많이 팔 것인가 마케팅 교육도 하고, 다음에 서비스 교육도 하고, 부가적인 서비스 하는 사업이 뭡니까? 공유주방 사업이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 공유주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6분 42초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자, 수고하셨어요. 자, 일요일 저녁 잘 보내세요. 자, 안녕.